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와 SQL 문혜영입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와 SQL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건데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데이터라는 말이 들어가서 아무래도 여러분은 이제 처음 배우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나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인가요? 정보죠. 누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요, 없는데요.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의 노트, 또 수강 과목 목록, 또 각각 성적표, 과목별 성적표, 이러한 것들도 모두 데이터가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여러분이 아이디, 비번,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가입한 사이트에 아이디, 비번은 몇 개일까? 몇 군데일까? 또 어떤 데는 이제 비밀번호를 만드는 규칙, 또 아이디를 만드는 규칙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이트마다 비밀번호가 약간씩 이제 다른 경우 있죠. 그리고 또 비밀번호를 이제 변경을 하다 보면 전에 있던 비밀번호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 비밀번호가 좀 많이 복잡해져서 내 비밀번호를 내가 기억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나 하나에 관련된 데이터를 다루는 것도 이렇게 매우 복잡한데, 자, 기업체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얼마나 양이 많고 얼마나 복잡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러한 데이터를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할 때는 또 이제 언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 중에 하나가 SQL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먼저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유형은 뭐가 있지? 그리고 그 각각의 데이터 유형별로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가 있지?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데이터베이스가 도대체 뭐야? 정의를 내려보겠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 또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목차는 첫 번째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데이터베이스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데이터 유형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형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구분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특성 형태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구분을 해봤는데, 먼저 이제 형태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분했냐면 정형이다, 반정형이다, 비정형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고, 특성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범주형과 수치형으로 나누고, 이 범주형은 다시 명목형과 순서형으로 나누고, 이 수치형은 다시 이산형이다, 연속형이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가 뭐지?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데이터 유형을 우리가 구분을 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관리하는 데 있죠. 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라는 그 출발은 데이터가 있어야지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분석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다 라는 것은 어떤 규칙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데이터를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제 표처럼 지역, 학과, 성명, 성적, 학점 이런 식으로
딱딱 정리가 된 데이터를 이제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객 정보를 관리한다든지 또는 이제 판매 기록을 관리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반정형 데이터다. 정형 같기도 한데 절반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규칙은 있지만 완전히 정리는 안 되어 있는 상태를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엄격하게 고정되지 않은 데이터다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제이슨 파일을 이제 다뤄본 학생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임은 존이고 에이지는 30이고 그 다음에 시티는 뉴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성명, 성적, 학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도 물론 되어 있지만 완전히 정리는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웹사이트 메타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반정형 데이터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비정형 데이터다라는 것은 완전히 이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완전히 규칙이 되어 있지 않다. 규칙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규칙이 없이 자유로운 형태로 저장된 데이터를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가 되어 있는 건데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죠. 네. 또 사진이나 동영상, 소셜 미디어의 게시물, 또 음성 녹음 파일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비정형 데이터에 해당이 돼요. 이제 특성에 따라서 구분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네, 특성에 따라서 구분을 해주면 이제 명목 범주형이다, 수치형이다라고 구분할 수가 있고요. 범주형이다라고 하면 그룹이라든지 종류를 구분을 할 때 써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명목형과 순서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어떤 종류를 구분을 할 때 어떤 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즉 서열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열이 없다라는 거 예를 들면 음식의 종류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종교라든지 혈액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때요? 네, 순서가 없죠. 이제 한식을 좋아하던 중식을 좋아하던 서양식을 좋아하던 일본식을 좋아하던 어떤 서열은 없는 거죠. 그것에 비해서 이제 순서형은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학년 1, 2, 3, 4 서열의 의미가 있죠. 학점 A, B, C, 교육 수준 상중하, 영화 등급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이제 순서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들 그걸 이제 순서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치형은 이제 숫자로 나타낸 값들이에요. 그래서 이산과 연속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산은 정수 형태로 딱딱 나누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치형은 또 연산을 할 수가 있죠. 자, 고객수 오늘 방문한 고객수는 몇 명인가요? 2명이요. 3명이요. 2.5명이요. 2.5명은 있을 수가 없죠. 자, 몇 개 팔았나요? 오늘 사과의 판매량은 몇 개입니까? 5개요. 6개요. 6.5개요. 그런 거 없죠. 네. 이게 딱딱 정수로만 표현될 수 있는 것을 이산형이라고 하고 연속형은 이제 정수가 아니고 딱딱 끊어지는 정수 형태가 아니라 소수점 형태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속적인 값이다 라고 그래요. 당신의 키가 얼마입니까? 178인데요. 178.1인데요. 그 소수점인 0.1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자, 오늘의 몸무게 얼마입니까? 75kg인데요. 74.9kg인데요. 75.1kg인데요. 소수점 매우 중요하죠. 네. 자, 오늘 온도는 몇 도입니까? 라고 할 때 또 당신의 혈압은
얼마입니까? 라고 할 때 이런 이제 소수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연속형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데이터와 정보에 대해서 구분을 해 보도록 할게요. 결론을 말을 하면 데이터에서 이제 골라내서 가공 처리한 게 정보가 되는데요. 자, 일단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관찰이나 특정을 통해 가지고 수집된 네, 단순한 사실이나 값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원시적인 값이다 라고도 이제 말을 하고, 이 데이터 자체로서는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특정 학생의 시험 점수 리스트, 85점, 90점, 78점, 이런 이제 단순한 사실이 되는 거죠. 단순한 사실이다. 또 이제 원시적인 값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네, 정보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해석을 해서 유용하게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그래서 이제 목적에 맞게 가공 처리해서 얻어진 것을 우리는 정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특정 학생의 시험 점수 리스트가 이렇게 있지만, 이거는 단순한 사실이지만 특정 학생의 시험의 평균 점수는 84.3입니다. 이 점수 리스트에서 평균을 뽑아낸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공 처리한 것이 정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온도를 측정한 값이 22도, 23도, 24도, 25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포메이션이 되려면 지난 일주일 동안 평균 온도는 24도로 안정적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설문을 했는데 설문에 대한 응답이 예, 아니요, 모름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예, 설문 결과 응답자의 70%가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가공 처리한 게 정보다라고 했는데, 자, 어떠한 처리 과정을 거치냐,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조작하고 변환하고 전송하는 이런 이제 이렇게 해서 유용한 정보로 변환을 한다. 이런 과정이 무엇이다? 정보 처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 처리를 해서 뭘 하시겠어요? 뭘 하려고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을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여기에 조그만 땅이 있는데 이 땅을 구매를 할까 말까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돈이 갑자기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10억이 생겼다. 내가 저 땅에 투자할까 말까 그냥 가가지고 무턱대고 투자를 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제 마이너스가 될 땅에는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지난 10년치의 땅값의 변화 또는 주변 땅값의 10년치의 변화, 이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얘는 상승 곡선이군 하락 곡선이군 그런 정보를 추출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결정을 한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정보 처리가 사용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입력과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가공 처리를 해서 그 결과를 저장을 하고 또 보고서 형식으로 출력을 하는 이런 단계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인간과 컴퓨터를 구분해서 살펴본다면 인간의 두뇌
또 컴퓨터 시스템에 비교를 해본다면 인간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정보를 수집을 하냐? 우리 몸을 이용해서 네, 감각기관을 통해 가지고 외부 정보를 수집을 하고 뇌에서 그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를 한 다음에 필요한 정보는 기억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도로를 지나가는데 여기가 이제 좀 이렇게 금이 가 있더라 라는 거죠. 근데 몇 초 뒤에 얘가 푹싹 내려앉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행히 자동차가 가다가 그 앞에서 이제 멈춘 거죠. 그럼 이제 이 기억이 있어 가지고 도로를 갈 때 유심히 도로를 살피게 되고 이렇게 금이 가면은 이제 일단은 정지를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출력합니다. 반응이나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컴퓨터는 입력을 키보드, 마우스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또 CPU에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SSD 등의 저장소에다가 정보를 저장을 하고 모니터나 프린터를 통해 가지고 결과를 출력하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보 처리에 대한 사례를 살펴본다면 생활 속의 대화입니다. 서로 소리를 분석을 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뇌에서 정보를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운전 중에도 보면은 색상을 보고 빨간색이면 멈춰야지, 파란색이면 가야지, 노란색이면 어떡하죠? 네, 멈춰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색상에 따라서 멈출까, 계속 운전을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비즈니스 면에서 본다면 이제 판매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연간 보고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고 또 고객의 피드백을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또 분석을 해가지고 제품 개선에 반영할 수 있죠. 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입장에서 본다면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입력 데이터를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출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의료 분야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료 영상, MRI나 엑스레이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 또 환자의 증상, 병력을 기반으로 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여기서 살펴봤듯이 이처럼 네, 정보 처리는 우리 주변에서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와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간혹 잘못된 분석 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의 판매량과 기온에 대한 변화를 했을 때 두 개가 같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아이스크림에 대한 판매가 기온을 상승시킨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올바른 분석 결과인가요? 네, 그렇지 않죠.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아이스크림의 판매는 증가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아이스크림 판매 자체가 기온을 상승시키는 것은 아니죠. 네. 다음에 네, 도시 인구 증가가 범죄율을 증가시킨다. 인구가 증가가 되니까 범죄율도 증가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맞나요? 네, 그렇지 않죠? 인구 증가가 범죄율 증가에 직접적인 원인일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많은 요인들이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경제적인 불평등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범죄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인구 증가만으로 범죄율 증가를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경기 침체가 자살률을 증가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맞는 분석인가요? 네, 그렇지 않죠? 경기 침체가 자살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네, 네. 이 자살률은 정신 건강, 사회적 지원 시스템, 개인적인 요인, 이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 자살률 이렇게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짓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교육 수준이 건강 상태를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교육 수준이 건강 상태를 결정할까요? 네. 자,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더 건강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은 경제적인 자원, 건강 정보에 대한 접근, 건강한 생활 습관, 이런 이제 다른 요인들과 관계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교육만으로 건강 상태를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가치 있는 정보를 획득하려면 지금의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고 또 그 수집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다라는 거죠. 네, 데이터를 가공 처리한 것이 정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여기에 데이터가 있고요. 네, 처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보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처리를 할 때는 어떤 걸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이제 네이버에다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네이버 쪽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내용을 가져온 다음에 그걸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가 나온다. 그래 정보 시스템이다라고 하면은 조직의 정보 처리 또 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시스템을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계정보 시스템이다. 그러면 회사의 재무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인사관리 시스템이다. 그러면 직원의 정보라든지 인사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 시스템이다. 라는 것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명칭이 있습니다. 또 의사결정 시스템, 경영정보 시스템 이런 다양한 명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보 시스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 시스템 안에 여기에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정보 시스템 내에 하나의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관리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회사의 고객 정보, 주문 정보, 연락처 이러한 것들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것이고 도서관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도서의 정보, 대출 내역, 회원 정보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입니까? 정의하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네 가지를 말을 해요. 통합된 데이터다, 저장된 데이터다,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다, 공용 데이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통합된 데이터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거는 이제 중복에 대한 최소화가 되는 겁니다. 중복의 최소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부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하나의 중앙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해서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 내가 이제 회사에 입사하면 나에 대한 개인 정보를 인사부에도 드리고 또 총무부에도 드리고 또 영업부에도 드리고 각각 줬어야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전체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같은 데이터가 여러 부서에서 중복돼서 나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로 합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필요한 부서는 여기 와서 가져가세요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통합되었다. 통합되었으니까 중복이 이제 최소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저장된 컴퓨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매체에 보관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종이에 연필로 쓴 거 이러한 것들은 안 되고 반드시 이제 컴퓨터의 매체에 보관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바로 검색 가능하고 또 액세스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죠. 자,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다.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사용되는 데이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소매점의 매출 데이터, 또 웹사이트의 실시간 사용자 트래픽 데이터, 또 은행의 거래 데이터 이러한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죠. 그래서 이미 종료가 끝난 프로젝트와 관련된 데이터라든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고객 정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공용 데이터다. 그러면 이제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나 사용자 그룹 간에 이제 서로 공유되어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서 필요한 사람은 여기 와서 가져가시오 라고 해서 공유 데이터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4가지는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일단은 이것도 4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실시간 접근성, 내용에 의한 참조, 동시 공유, 계속적인 변화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실시간 접근성이다.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은행에서 계좌의 잔액을 확인한다든지 실시간으로 이체를 했을 때 그 결과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이제 바로바로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또 항공편 예약 시스템 해가지고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남아있는 좌석 수를 바로바로 확인을 해야 되겠고 또 내가 예약을 하게 되면 남은 좌석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커머스 웹사이트에서 재고 수량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된다든지 또 긴급 응급 서비스에서 현장의 위치, 또 환자 정보, 또 이제 찾아갈 병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조회되고 업데이트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시간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내용에 의한 참조예요. 데이터가 저장된 주소에 의한 참조가 아니라 내용에 의한 참조로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자, 일반